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야 부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해주신 뭐 담양 그다음에 구로구청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구로구청에는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출마를 안 했습니다만 조국혁신당 후보가 출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제도 마찬가지고 거제까지는 직접 가신 거잖아요. 담양하고 거제는. 네, 거제는 네. 제가 이제 이웃 통영의 아, 출신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러시죠. 예, 예. 그래서 후보 측에서 강력히 요청을 좀 하셨군요. 와달라는 요청을 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제는 그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앞서는 걸로 민주당 나오는데요. 후보가 예, 예. 굉장히 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투표율도 높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제는 투표율만 높다면은 네. 상당히 민주당이 기대해 볼 만한 지역인데 지역이다. 지금 현재 투표율이 낮아서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도 담양에 직접 내려가셔가지고 네. 지원 연설도 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역 의원 숫자가 경기도의회 의원 숫자가 정확히 반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두 개의 선거구에 선거를 하거든요. 군포하고 그다음에 성남에서 하는데 이 두 자리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제 주도권을 쥐기가 어려운 상태잖아요. 민주당이 이 두 자리를 가져와야 네. 주도권을 쥐고서 경기도에서 도정을 잘 이렇게 뭐 함께 하고 견제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실상 이 국회나 의회 같은 경우 한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한 명이라도 많으면 다수당이 네. 되기 때문에 의회의 뭐 의장이라든지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정은 예. 민주당이 하고 이제 있죠, 예, 이제. 지사를 맡았지만 예. 의회는 사실상 국힘에게 장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사실상 민주당의 이런 정책이나 뭐 도민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지원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이 의회에 의해서 맞아요. 가로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회도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보궐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사실상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 지역이고 민주당의 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 네. 정작 투표장에 가서 그 표심을 행사하지 않으면 네. 표심이 왜곡되고 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민들께서는 네.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것이 이번에 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그게 이제 그 진압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으로 꼭 투표를 꼭 해주시기를 해주셔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현재 지도부 중에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중에 유일하게 서울의 지역구는 전현희 의원 한 분이시잖아요. 김민석 최고위원도 김민석. 네 서울입니다.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신데 네. 서울도 지금 그 지역의 기초 의원들이나 의원들 지금 선거도 있는 거죠, 같이? 구로구청장 선거가 선거 지금 있고,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하고, 네네. 예. 구로구청장 선거는 사실은 국민의힘 예. 출신 전 구청장이 자기 재산 네. 지키겠다고 네. 그만두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네, 주식을 그 이제 사실상 백지 신탁 안 해가지고. 네, 안 네. 하고 그 재산을 지키고자 네. 그 이제 사실상 구청장을 던지고 나간 거죠. 거거든요. 네, 네, 네. 사실 너무 무책임하고 무책임하죠. 이 국민들이 선택을 받아서 했던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후보자를 네. 이렇게 또 추천을 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이번에는 당위상 반드시 당선이 되어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당선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해야 그렇습니다. 이런 국민들보다 돈을 택한 그런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예. 심판이 될 수 있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전현희 의원이 지금 그날 가서 이제 그 지원 연설 유세 지원 연설했던 부분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어요. 장인홍 후보고요. 전현희 의원님 지금 함께 이렇게 다니시면서 쭉 활동했던 장면. 그러니까 정말 부르면 다 가시잖아요. 막 거제도 가시고 담양도 가시고 구로도 가고 바쁜데 다는 못 갑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요청이 또 네네, 있습니까? 요청이 온 것이 많은데요. 네. 뭐, 그런데 그 지금 계속 이제 원내에서 네, 맞아요. 투쟁을 하고 있고 네. 또 광화문에서 또 시민들과 하고 있고. 함께 광장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짬짬이 네, 틈을 시간 내서 내서, 이렇게 네. 가는데
선거에도 이겨야 되고 또 그러니까요. 이 투쟁에서도 이겨야 이겨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이게 광화문에서 찍은 거예요. 네, 주말에 네. 광화문 집회에 지난 가서 토요일에 이지은 위원장과도 사진을 찍었고, 네, 예, 우리 성동의 예, 예. 지역의 예. 당원들과 주민들과 당원들과, 예. 함께 함께 사진을 광화문을 찍은 모습. 지키고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토요일 날은 엄청 추웠잖아요. 바람 많이 불고 이래가지고 네, 너무 추웠어요. 너무 진짜. 추웠습니다. 네, 저도 토요일에 갔었는데. 저도 옷을 얇게 입고 예. 갔다가요. 예. 너무 추워가지고 예, 뭐 예. 부랴부랴 그 안에 스타킹 더 두꺼운 막 거를 입고, 예, 그럴 사서 수밖에. 신고 뭐 목도리도 하고 예, 모자도 쓰고 예, 뭐 그 추위를 이제 그러니까요. 피했는데요. 정말 추웠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추위에도 네, 아랑곳하지 않고 네. 지금 거의 매일 이렇게 광화문을 지키면서 이 투쟁을 함께 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뭐 전현 의원이 늘 여기 오셔서 초지일관 동일하게 계속 얘기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그대로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법리상으로 보면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 없고 무죄라고 여러 번 여기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2심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그날 이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대표님 들어갈 때도 있었고 나올 때도 네, 같이 법정에서 나오셨고 선고를 같이 받습니다. 보셨죠. 네. 눈물 나지 않으셨어요?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법정에서. 법정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냥 그동안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네, 지나가죠. 스쳐가면서 뭐 안심과 감동의 네, 눈물.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당연한 거죠. 판결이었습니다. 네, 네. 이 당연한 사안을 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 한 명 잡자고 정적 죽이기를 하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증거를 조작하고 그런 공작에도 우리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이겨내신 걸 보면서 당연한 일이지만 예. 너무 좀 약간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었죠. 네. 밖에 있는 분들도 뭐 우리는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을 못 보니까 밖에 있는 의원들도 막 얼싸안고 우는 사람도 많고 전현 의원이 지금 울다가 나와가지고 표정이 상당히 그러신 것 지금 같은데. 밖에서 아닌 척 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 네. 근데 정말 당연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법리적으로 보면 이건 무죄가 나오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제가 체보라 TV에서도 네. 그렇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이재명 대표는 법리적으로 완벽한 무죄다. 예. 그리고 그 논리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유죄에서 금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사안은 예. 사실상 유추 해석에 근거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행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의견이나 인식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거의 그 논리 그대로 2심 판결에서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너무나 그 내용 하나하나를 명백하게 법리로 반박하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상고심에 가더라도 예. 대법원이 이 전원 합의체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지 않는 이상 이거는 무조건 무죄가 무죄입니다. 확정되는 거죠. 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온갖 법 기술을 22년 동안 거의 뭐 그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네. 대법원에서 자기 자판인가요? 뭐 무슨 자판이죠? 예, 대법원에서 파기 예, 재판을 파기 해라. 재판. 예. 네, 네. 그걸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죄인데 그런 경우는 있다 하더라고. 유죄인데 무죄로 내릴 경우에 재판을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고 무죄인데 올라가서 뭐 유죄가 되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어떤 언론사에서 네. 이 22년간의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전수조사해서 분석을 했는데 예. 무죄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파기 재판을 한 예.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무죄에 대해서 파기 재판한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예. 그 경우는 공소 기각이나 면소 판결을
할 때에 예. 했다. 그러면 그는 어차피 무죄입니다. 예. 그 경우에 한 케이스가 몇 개 있고요. 만약에 유죄를 선고해야겠다 판단이 된다면 이거는 파기 환송을 그렇죠. 그동안 다시. 모두 해왔다. 예,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기자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동안 대법원 판례의 케이스에 비추어서 명확한 사실입니다. 야,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진영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런 걸 어디서 잘 쓰지도 않던 걸 끄집어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고,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날로 하던 걸 갑자기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해서 윤석열을 풀어주거나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밖에 없나 봐요. 어디서 쓰지도 않던 걸 가져와가지고 22년간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예. 이제 그 윤석열을 사실상 석방을 하게 한 지기현 지기현 판사의 그 구속 취소 결정, 예, 예, 예. 사실상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사례를 처음으로 시전을 그랬었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이 거기에 즉시 보안해동해서 항고하고. 네, 네. 즉시 안 하고.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했으니까 그런 유례 없는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일도 법기술을 부리면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법원이라는 곳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아닙니다. 네. 한 번 그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대법원마저 자신들의 법기술에 놀아나서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파기자판을 할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헛된 망상이다. 사법부마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자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네. 아마 사법부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요. 네. 헛된 꿈 또 망상 꿈 그만 꾸시라. 버려라.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 이제 헌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헌재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문제, 이게 유언이라고 결정을 내렸고, 최상목은 이제 그래서 사실은 탄핵안이 이미 이제 발의는 된 상태인데 아직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박찬대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4월 1일이 마지노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4월 1일 내일까지 임명을 안 하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상목 한덕수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으로서 그동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도 임명하지 않고 그랬죠. 특별법에 의해서 이 특검을 추천하는 예, 것이 상설특검법. 네, 예, 이게 뭐 법에 의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죠. 임명하지 않는 이런 그리고 또 무소불위의 그 거부권 남용 이런 위헌 위법 행위가 그동안 정말 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예.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또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위헌 위법 행위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탄핵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 탄핵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을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요. 예. 그리고 국회에 보고하고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고 한덕수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탄핵 사유는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에게 마지막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할 예. 그래서 이 위헌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그동안 계속 줘왔습니다. 지난 그렇습니다. 한 주 내내. 예. 그리고 이제 마지노선은 4월 1일이다. 더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정상 미룰 수가 없고 여기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4월 1일까지도 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 그렇죠. 일어납니다. 예. 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 지금 또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 계속 판결 선고를 미루고 있거든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간의 뭐 언론에 아니면 일부 찌라시로 5대 돌고 3. 있는 그런 게 5대 참 얘기가 3이라는 나오고 것이 있죠.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예. 마은혁 재판관이 즉각 임명되지 않으면 예. 실제로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은 물 건너가고 예.
복귀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단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그 버티는 예. 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이 복귀하는데 디딤돌을 내어주는 1등 공신이 예.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자신이 얼마나 위헌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자각할 필요가 있고요. 한덕수 대행의 이 예. 행위가 대한민국 우리 민주공화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행위일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4월 18일까지 예. 지금 5대 3이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면 헌재가 예. 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할래야 할 수가 할 수 없잖아요. 없죠. 두 분이 나가야 그러면은 되니까. 4월 18일까지 선고를 안 하고 그대로 지나가면 예. 그러면 그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4월 18일 지나면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2명의 재판관을 권한 대행이 예. 사실 임명하는 거 이것도 위헌이에요. 예. 적극적인 행위를 그렇죠. 사실상 하면 안 해석상 되는 할 거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덕수 대행이 위헌 위법 행위를 밥 먹듯이 해왔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위헌 행위를 뭐 안 한다고 볼 수가 예. 없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을 위헌을 무릅쓰고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 임명을 돼버리면. 하면 그러면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 네.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되는 거죠. 기각이 이게 돼버리면 뒤집어지기 그렇게 될 때문에 수 있죠. 기각이 되면 윤석열을 복귀해서 제일 처음 뭐 하겠어요? 계엄하겠죠. 다시 계엄을 또 내리겠죠. 계엄하겠죠.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 언론인들, 예. 뭐 눈의 가시 같은 사람들 다 다 체포를 체포해서. 명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국힘에서 민주당 의원들 70 맞아요. 초선 의원들을 고발했잖아요. 뭐 내란죄로 네, 고발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는 또 국힘에서 민주당이 이 내란 행위를 이렇게 발발하는 위헌 세력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 해산까지 해야 맞아요. 된다. 이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그러면 이 얘기했죠. 빌드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 윤석열이 복귀하고 계엄 해제를 예. 할 수 있는 예. 내란을 방해하는 민주당을 정당 해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관의 왜냐면 그때 구성으로는 그렇죠. 예, 뭐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네. 먼저 그 위헌 정당 해산을 해서 민주당을 제거를 하고 예. 계엄을 하면 방해 세력이 못하죠.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해제를 이제 못 하니까. 영구집권을 할 수 획책을 할 있죠.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비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예. 막아야 된다. 물론 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 최상의 경우는 이번 주 내에 그래도 헌재가 책임감을 자각하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네. 저들의 선의라든지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없는 네, 상황까지 지금은 됐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민주당은 어떤 이런 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네. 4월 1일까지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불가피하게 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해 놓고 거기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까지 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오기에 윤석열이 설마 비상계엄 선포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물론 초기에 김민석 의원이 예전에 몇 달 전에 지난 여름에 이미 얘기를 했었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은 일이 벌어졌고 지금 윤석열 석방되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거는 뭐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까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는 아예 그냥 비상으로 또 국회에 머무른다면서요.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계획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번 주가 정말 비상 행동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은 좀 최대한 국회의 원내 대책에 좀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가능하면 국회 본회의를 개최를 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를 소집을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 개척 요구하고 강력히 있잖아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응이나 공세를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 광장에서 국민들이 내란 세력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것도 예.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기세 싸움입니다. 기세 싸움이다. 예, 그래서 현재 재판관들도 예. 기세에 상당히 눌려서 어느 쪽의 기세든지 그 기세를 살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그런 염원이 큰지 예. 그런 기세를 국민들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 광장에서 함께하는 것도 이번 주 내내 매우 중요한 중요하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도 챙기지만 예. 또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비상한 상황을 행동으로 저희들이 계속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혹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간에 나오는 얘기고 그렇긴 하지만 한덕수가 경비 개헌을 선포할 수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예. 들어봤습니다만 예. 그럴 별로 가능성은 없다. 없다고 낮다. 믿고 그리고 싶습니다. 원래 네. 권한대행이 그런 계엄을 선포하고 이럴 수 없는 못했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건 다 위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위헌 행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설마 하던 것이 그러니까요. 현실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긴장은 늦출 예, 수가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 본회의를 계속 열면서 국회에서 상시 대기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하는 것이 현재는 매우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덕수 내일까지 기다려서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 말처럼 내일까지도 임명을 안 하면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그럼 두 사람을 다 탄핵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왜냐면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해서는 이미 발의가 돼 있고 한덕수 건에 대해서는 발의를 하면 내일이나 뭐 모레쯤 본회의 열어서 상정하고 24시간 72시간 내에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뭐 151석이면 처리가 가능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그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이 탄핵된다는 가정하에 또 얘기를 해보면 다음 사람은 이주호가 되는 건데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되는 건데 이 사람도 계속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그 다음 또 탄핵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실상 예.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 민주당은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현재 사실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마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예. 또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의 위헌 위법 행위를 뭐 사실상 그 뭐 자행을 하고 있고 내란 부추기기도 수계를 하고. 비호하고 있고 예.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지금 공적인 기관에서 이 헌법을 수호하는 곳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다. 야당. 예. 이렇게 지금 그런 역할을 예, 사실상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라도 민주당은 단호히 할 것이고 예, 또 해야 된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적 계산 안 하고 눈치 예. 안 보고 예. 그냥 윤석열 탄핵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누가 뭐라 하든 왜냐면 국민의힘은 계속 말도 안 되는 말 줄 탄핵이란 말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거부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아니 거부권을 지금 몇 번을 행사를 했는데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거는? 줄 거부권 줄 행사고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탄핵을 한 것은 그 이전에 예. 헌법에 정한 위헌 위법 그렇습니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헌법에 정한 그런 국회의 권한을 예, 행사를 그래서 한 거죠. 것입니다. 예, 예. 물론 대통령도 거부권이 헌법에 정한 그 권한이다 권한이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예. 사실은 역대 역사상 이런 한 명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 국회의 입법권 그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그런 입법권을 무시를 하면서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한 예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사실상 헌법을 먼저 파괴하고 국회의 권능을 침탈하고 국회가 이 권한이라는 건 사실은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회가 입법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태까지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랬었죠. 공포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헌법 질서였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거부권을 무소불위로 행사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한다. 예. 거의 여야 합의가 안 되는 모든 법은 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선언을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불가피하게 단핵이라는 그런 사태까지 할 수- 왔다는 네. 거를 네. 국민의힘이 먼저 네.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걸 괜히 야당에게 덮어씌우는 예. 것은 그런 자가당착이고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대행들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는 제가 알기로 8건, 그 최상목은 9건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대행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것도 적극적인 권력 행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원래 대행 체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회는 이미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구성된 곳이고 그러니까 정당성을 갖는 거잖아요. 거기서 저는 그게 합의라고 봐요. 뭐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통과돼서 넘어온 법안을 대행들이 자기들은 임명된 거잖아요. 윤석열에 의해서. 이게 무슨 뭐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 지금 현재 헌법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죠. 국회의원들이죠. 네, 네. 그래서 헌법상 용어로 국민들이 선출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것을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민주적 이렇게 정당성.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은 네. 그 대통령이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네. 이걸 떠나서 어쨌든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줬으니까요. 헌법상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그런 권력이죠. 네. 근데 그 권력이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 권력에 의해서 탄핵 탄핵 발의가 소추가 되어 네, 그랬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권력이 권한 대행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권한 대행은 임명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위임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없죠. 권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학자들이 하고 하고 있는데요. 있죠. 네. 하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임명된 권력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행사는 네. 권력 행사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게 그렇죠. 헌법 해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제 임명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할 수 있겠죠. 있지만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한 네, 거 이런 추천한 거. 거에 네, 대해서 임명하는 네, 이 그건 할수 소극적인 있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행사를 안 해요. 네.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제 의지를 넣어서 하는 네. 권한 행사는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지극히 그 권한이 제한이 되는 게 제한되죠. 네. 헌법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이거는 원칙이고 예. 헌법에 부합하는 행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와 최상목의 이 무소불위의 거부권 행사는 이거는 위헌 소지가 매우 높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 예. 4월 18일 지나서 예.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임명을 하면 헌법재판관을 이제 대통령 몫을 임명하는 그건 진짜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죠. 명백한 위헌입니다. 위헌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것마저 걱정할 이런 그런 상황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됐다는 네, 거는 네, 네. 이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을 포함해서 국힘 권력이 지금 뭐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이빠사판이다. 우리가 권력을 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그냥 밥 먹듯이 하더라도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예. 이것을 우리가 권력을 놓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 결과 대한민국에 뭐가 오겠습니까? 이거 결국 진짜 파국밖에 파국이죠. 올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4월 18일 날 되면 지금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다음 후보, 그러니까 다음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면 기존의 재판관들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서 오늘 법사위를 통과시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이제 그런 절차는 사실은 민법이나 상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후임이 안 오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네. 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에 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다음 그 임기자가 안 와요.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계속 임무를 하면서 지금 박문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문진도 다음 그 사람이 임명이 안 되면 임기가 끝났어도 그 사람이 올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새로 임명되면 이제 그때 바꾸는 거거든요. 네. 이건 지극히 가능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법으로. 네, 박문진 예, 규정에 말씀하신 예, 바와 예, 같이 예. 다음 이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전임자가 그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수행하는, 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업무 공백을 예. 막기 위한 예. 그런 과도기적 예. 그런 규정인데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관이 2명이 이제 임기가 임기를 종료하면 마치게 사실상 그 지금 현재 8명 중에 6명밖에 안 남지 되죠. 않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재가 직무가 정지되게 되는 정지되는 거죠. 그런 네. 이제 상황에 처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 질서가 사실상 중단되고 마비되는 거죠. 내란 속의 윤석열은 그냥 저 상태에서 계속 이제 뭐 세금만 낭비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예, 이제 대행체제로 가는 거죠. 2년 자리를 동안. 지키는 그런 예,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어떻게 예. 보면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예, 놀고 돈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마련이 되고 그렇죠. 결국은 이런 거는 진짜 그야말로 헌정 질서가 예. 마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 이 후임자가 임명이 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임기를 지속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민주당이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예, 거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예. 일이 일어나서는 안 안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원래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사실상 그런 헌정질서 마비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지금도 외국에서는 뭐 예.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윤석열 파면이 되는 그걸 지켜보면서 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지금 IMF보다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쁘다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망해 가려는 그런 그러니까요. 정말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해낸 거고요. 예. 근데 헌재가 그래서 예.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예. 이번 주에 꼭 판결을 해야 예, 된다. 파면 선고를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네. 예, 요청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할 수 있는 모든 거라고 모든 대비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그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혹시나 그걸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세워놓고 그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또 만약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한덕수에 대한 파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또 대행들에 대한 탄핵도 계속 추진할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약에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연장하는 법안도 계속 추진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윤석열 파면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얘기를 5대 3이라고 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그럼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선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5대 3 일단은 그 최우선적으로 내란 속의 윤석열의 선고를 예, 예. 하겠다라고 예, 예. 헌재가 밝혔었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마 그랬었죠. 평일을 거쳐가지고 발표를 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뭐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 기각 그리고 한덕수 선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랬죠. 이때까지만 해도 헌재의 진정성을 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점점 이게 도대체 왜 그러니까요. 그런 대국민 약속까지 어기면서 어겨가면서 또 선입 선출의 원칙 또 이것도 어겨가면서 어겨가면서, 네.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뭐 또 언론이나 뭐 일부 뭐 지인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뭐 믿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모르죠, 현재로서. 그러나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예. 그런 약속,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면서 아직까지 판결 선고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판결 선고를 할 수 없는 무슨 이유가 내부의 사정이 있다. 있다. 그러면 인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인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인용하기 그러니까요. 위한 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만약에 뭐 6대 2가 되더라도 인용이 그렇죠. 가능하면 그거 뭐 선고를 하면 되는 하겠죠. 거죠. 예. 그런데 안 선고를 하는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인용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뭔가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렇죠.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없죠. 거죠. 예. 그래서 뭐 5대 3 아니면 5대 2대 1 뭐 이런 얘기가 썰이 나오고 있죠. 이게 우리가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제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지금 의심이 예. 그 사실이 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은가. 그건 맞습니다. 파국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고 저희들이 이제 때로는 공세도 해야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러면 투쟁,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의 전략들은 뭐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지금 보니까 집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진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어떤 대안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저들에게 우리의 예, 전략을 아, 알리지 얘기하면 안 말라.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얘기 상세한 자르셔야 전략은 돼요. 예, 하지 말씀드리기가 마세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죽을림을 다할 그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죽는다. 네. 뭐 물론 국회 안에서 본회의도 해야 되고 지금 이 법안 처리 문제도 그렇고 이건 다 국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할 때는 또 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밤늦게까지 계속 싸우고 새벽에 가서 싸우고 이런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거의 뭐 민주당의 현재 지도부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장에서는 우리 또 민주당 지도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국민들의 함성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이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매우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어제 이제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재명 네. 대표가 헌재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강하게 또 공격하면 예를 들면 차분하면서도 뭐랄까요? 한번 나중에 보여줘 보세요, 공 기자님. 그러니까 차분하면서도 정말 그 뼈 있는 말들을 통해서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청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네. 볼 때 뭐 야당 대표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 계속 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제 절제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헌재가 빨리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엄중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고 그런 메시지들도 결국 이제 그 얼마나 결연하게 싸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 굉장히 절제하면서 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 절박한 마음 이런 거는 예. 우리가 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더 센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예. 또 야당 대표라는 그런 또. 이제 위치에서 정말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 지금 현재 예. 매우 심각한 이 파국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관들이 이 단지 이 선고를 안 하고 미루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 대한민국이 이제는 뭐 그 쿠데타나 뭐 예. 내란이 그냥 막 그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있죠. 그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예.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할 수도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헌재 재판관들이 예. 정말 그 막중한 책임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도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현장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오늘 이제
그 최고위원. 공개 예. 천막 당사에서 예, 최고위에서 지금 이 하신 발언이죠. 예. 발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인데 네. 지금 이 대한민국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수개는 회귀한 논리로 석방돼 활기를 치고 있다. 법률에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최상목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덧붙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쨌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예. 좀 이제 덜 예, 예, 그런 이제 음, 뭐 책임감이 없다고 예, 하면 예, 그렇지만 그렇죠. 무게가 예, 덜 예, 하기 예, 때문에 예, 예. 제가 좀 더 센 이제 발언을, 발언으로 헌재를 예, 압박을 그 했습니다.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헌재가 예. 이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즉각 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의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울서 그래서 오죠. 을사팔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것인가 예. 아니면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은 이번 한 주 예. 여기밖에 남아 있지 않다. 않다. 예. 그래서 적극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해라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저도 정말 예. 너무너무 답답하고 답답하죠. 또 아유, 화도 매일매일이 나고 화가 나요, 진짜로. 그런 상황에서 예. 제가 할 수 있는 예. 최대한의 강도로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래도 아직도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반드시 윤석열 파면 선고 꼭 해주실 해주시기 것을 바랍니다. 간곡히 그러니까요. 정말 요청드립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의원님 이제 민주당 어쨌든 최고위원 이거 지도부시니까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각오나 또 민주당이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잘 좀 지지해 주시고 또 끝까지 윤석열 파면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연하게 이 국가 비상 위기 사태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책임, 사명도 회피하지 않고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또 역할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전현 의원과 함께 저희가 월요일마다 만나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그리고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원내 전략도 하고 있죠. 밖에 나와서 투쟁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지원도 하시고 이러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민주당이 반드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이끌어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런 부탁드려도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장에 뛰시는 분이시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정말 활동 많이 해주셔서 꼭 윤석열 파면 이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그날이 올 때까지 민주당은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국회가 유일하게 윤석열 정권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뒤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날 재보궐선거 투표 본투표 날입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 꼭 투표해 주셔서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심판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의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